네, 안녕하세요. 허명회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데이터 솔루션 공개 강의로서 강의 제목을 R 신경망, Neural Network in R로 잡았습니다. 네, 그 강의 내용은 대체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신경망 모형의 수리적인 구조와 방법론의 그 큰 줄기를 설명할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R에서 어떻게 산출해내느냐, 두 개의 패키지를 동시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패키지는 R의 ANN2라는 패키지고요. 또 하나의 패키지는 Keras입니다. 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오토 인코더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오토 인코더에서 사용했던 패키지와 같은 데이터입니다. 예, 적용할 그 수치적인 사례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잉포트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분류 모형의 구축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한 사례는 보스턴 데이터인데 이것은 회귀 모형의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본격적인 이러한 그 빅데이터 사례로서 MNIST의 handwritten digit data, 즉 손글씨 숫자 데이터에 적용을 할 텐데요. 이때는 제가 Keras 패키지를 활용하겠습니다. 네,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하고요. 소위 그 딥러닝이 바로 이 신경망을 토대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 데이터의 형식은 이런 거죠. N개의 레이블이 붙은 P+1 별량의 관측을 다룬다. 그래서 그 표기로서 첫 관측을 X1 트랜스포즈 Y1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서 이 X1이라는 이 벡터가 공별량 벡터입니다. P 별량의 공별량 벡터이고요. Y 관측을 우리가 여기선 레이블이라고 했는데 이 레이블이 이 범주형인 경우에는 바로 분류 모형이 되고요. 이 Y라는 이 변수 값이 Y1이라는 변수 값이 수치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회귀 모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 사용할 세 개의 데이터의 경우에 첫 번째 데이터는 인포트 데이터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n이 202개입니다. 즉 관측수 케이스 수가 202개이고요. P, 즉 공별량의 차원수는 11입니다. 그리고 Y 값은 No와 Ye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범주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는 바로 이항형 변수이죠. 네, 이런 건 이제 분류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보스턴 데이터의 경우에는 N이 506이고 P가 13입니다. 그리고 Y 값은 주택 가격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치형이죠. 즉 회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리고 MNIST의 경우에는 이것은 데이터 케이스 수가 많습니다. N이 6만이고요. N이 6만입니다. 그리고 P 공별량이 784개인 셈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는 그리드 이미지 데이터인데 가로, 세로가 각각 28이기 때문에 그거의 그 교점수에 해당하는 28의 제곱, 즉 784개의 공별량 값이 있는 것으로, 공별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때 Y는 0, 1, 2, 3, 4, 5, 6, 7, 8, 9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0개 범주 값이 있는 바로 다항형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슈퍼바이스 러닝이죠.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을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신경망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도학습 모형에는 분류 모형과 회귀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풀고 여기에 모형을 세워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신경망 모형에서 쓰는 방법론은 이 입력 변수 x1부터 xp가 출력 변수에 어떻게 매핑되느냐, 어떠한 그 연결을 거쳐서 이러한 그 출력 변수를 내느냐 하는 이 과정에서 독특한 점은 중간에 z1부터 zm이라는 잠재 변수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 변수들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관찰되지 않고요. 데이터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어떠한 별량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매핑은 여러분들이 그 함수 또는 사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즉 신경망 모형을 그 도식화, 즉 이 그래프화 해보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이 예에서는 p가 5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입력 변수가 5인 경우이고 이제 어떤 한 개의 출력을 갖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이때 이 잠재 변수를 2개를 쓴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 가운데 한 개의 층에 이렇게 배열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경망 모형을 그린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각 입력 변수들이 잠재 변수들에 영향을 주고요. 잠재 변수들의 형성에 기여하고 또 이러한 잠재 변수들이 출력 변수들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혹은 기여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신경망 모형의 큰 구조인데 이때 은닉층이 지금은 가장 간단하게 한 개 층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2개 층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확장해서 아주 여러 개의 층을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딥러닝이라고 했을 때는 그 레이어, 중간 히든 레이어 층이 굉장히 깊은, 그러니까 많은 층의 은닉층을 갖는 신경망 모형이다. 그러니까 딥러닝은, 요약하자면 딥러닝은 이러한 신경망 모형에서 어떤 특수한 한 형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망의 그 수리적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이 수학적인 표기를 써서 그 명확히 하겠습니다. 네, 수학적인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잠깐 그 집중하셔야 될 텐데요. 네, 하실 수 있죠. 네, 입력 변수들로부터 히든 노드, 즉 은닉층의 노드에 연결되는 방식. 여기서 노드는 여러분들이 히든 베어리어블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ZJ라고 하는 히든 노드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이 X 언더라인, 제가 언더라인 표기는 이 벡터 표기입니다. 그래서 X1부터 XP까지의 이 P별량 입력 변수들, 입력 벡터를 말하고요. 그런 것들의 선형 변환을 pj라고 하는 함수로 모습을 바꾸는데요. 이런 pj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신경망에서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데 그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재 변수들이 결정되면 잠재 변수들이 묶여져서 다 같이 공조해서 아웃풋 노드의 아웃풋 베어리어블, 즉 출력 변수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 모형이 VK
YK를 이 람다 K 플러스 델타 T의 Z 언더라인, 그러니까 이 잠재 변수들의 묶음, 즉 잠재 벡터죠. 잠재 벡터들의 어떤 선양 변환이 pK는 여기서도 역시 활성화 함수인데요. 어떻게 그 변환이 돼서 다른 형태로 일정한 형태로 변환이 돼서 나타난다. 이 출력 변수가요. 네, 그런 형태가 되고요. 네, 요 두 개의 표현을 따르는데 이 사실은 이러한 수식적 표현은 히든 노드가 하나인 경우이고요. 히든 레이어가 하나인 경우고요.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표현들이 다층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px 또는 phi of z라고 하는 이러한 활성화 변수를 썼는데요. 활성화 변수들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키피디아를 참조해서 보시는데 이 시그모이드 형태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은 소프트맥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로지스틱 커브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합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표현은 TANH로 씁니다. 여기에 스펠링 오류가 있네요. TANH입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이죠. 또 선형함수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변환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rectified linear, 이것이 이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끄는 방법인데 렐루라고 하는 거죠. 이 선형식을 원점에서 꺾어서 평평하게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꺾은 선분이라고 할 수 있죠. 특수한 형태의 꺾은 선분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렐루, RELU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신경망 방법론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이 요 앞에 이제 수리적 표현에서 나와 있었던 여러 개의 파라메타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의 그런 파라메타들을 추정해 넣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보통 튜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맞는 형태의 파라메타들을 산출해서 끼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손실 L의 최소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손실 L이라고 하는 것은 Y 벡터와 즉 실제로 관측된 출력 변수들이죠. Y hat, Y에 잘 맞는 그러한 그 예측값을 Y hat라고 하는데 이 Y hat은 신경망 모형을 통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 사이의 그 거리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거리 개념은 이제 손실이라는 함수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 L의 최소화가 있어야 되는데 L의 형태로는 민스퀘어드 에러라든지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죠. 크로스 엔트로피 등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 손실함수를 L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경망에서는 역전파라고 해서 backpropagation의 방법을 쓰죠.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되먹임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때의 gradient, 경사를 어떻게 잡아서 손실함수를 작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을 왜 쓰는 방법은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의 방법입니다. 이게 주된 방법인데 이 방법의 원형적인 방법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이 있습니다. 그러한 변형들이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쓰게 되죠.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때까지는 제가 개념의 단순화를 위해서 은닉층을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더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층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도식화를 쓴 부분에서는 히든 레이어를 3개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많이 잡힐 수 있고요. 아주 현대적인 딥러닝에서는 이 은닉층의 수를 10개 이상 혹은 어떤 경우에는 100개 정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깊게 신경망을 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물론 필요 이상으로 늘릴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 여러 층을 쓰는 이유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표현이 물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를 상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표현이 상당히 유연할 수 있다. 모형의 유연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층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아주 표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층적인 신경망 모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인포트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데요. 이 인포트 데이터는 불임성에 관한, 불임성을 이제 infertility라고 하죠. 불임성에 관한 연구 자료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데이터셋에서 목표 변수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0으로 코딩되어 있는 것은 no에 해당이 되고요. 1로 되어 있는 것이 yes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임성, infertility가 있는 환자다라는 뜻이 되죠. 노인 사례가 165명이고요. yes인 사례가 83명인 이러한 자료입니다. 공별량은 age, parity, induced, spontaneous라고 하는 4개 변수인데 요 각각의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례에서의 목표는 분류 예측에 있습니다. 즉 공별량들의 관측값을 가지고 이 케이스가 0인 것인지 1인 경우인지를 분류해서 잘 맞추는 데 목표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 사례에서는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로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은닉층에서는 2개의 은닉층을 생각을 할 텐데요. 이 각 층에서 첫 번째 은닉층에서 2개의 노드, 또 두 번째 은닉층에서 2개의 노드를 쓸 것이고 은닉층에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니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형함수를 그대로 쓰겠다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구조를 정한 다음에 우리가 모형의 적합을 위해서 이 R의 패키지인 ANN2 패키지를 써보겠습니다. 이 ANN2 패키지가 물론 설치가 되어야 되죠. 이 패키지에 Neural Network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경망 모형 적합을 위한 함수인데 이 불회귀에서도 쓸 수 있고 또 분류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용법은 Neural Network에서 X, Y 등을 정하면 되는데 X는 이제 공별량 데이터셋을 말하는 것이고요. 즉 n 곱하기 p의 구조를 갖춰야 되죠. y는 목표 변수 벡터, 그러니까 n 곱하기 1이 되죠. 네.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구체적인 것들은 이따가 구체적인 그 R 스크립트를 보면서 이해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만 보자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인수를 false 또는 true로 놓을 수가 있는데 리그레션을 false로 놓으면 분류가 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되고요. 리그레션을 true로 놓으면 물론 이제 회귀 모형이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죠. 이 R 스크립트 ANN2 underline import라는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import에서 구조를 보면 248개 관측 8개의 변수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행렬 X와 벡터 Y를 적당한 형태로 지정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Y 벡터를 no와 yes라고 하는 두 값을 갖는 문자형, 즉 이 경우에는 인수형, 즉 팩터형 변수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infertility의 케이스 수, 즉 행의 수를 n으로 여기 잡았죠. 네. 우선 여기에서 한 일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학습 데이터라고 하죠. 이 학습 데이터를 위해서는 전체 케이스의 75%, 약 4분의 3 정도를 써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고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테스트 데이터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코딩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신경망 모형 적합에 앞서서 이 표준화를 했습니다. X 데이터셋 부분을 표준화를 했는데 이 신경망 모형에서는 그 시냅스, 즉 노드와 노드의 연결에 붙은 가중값, 웨이트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바로 이 X 행렬, 공별량 행렬을 표준화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 표준화를 표준 편차 표준화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각 공별량의 이 평균을 0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하는 그러한 표준화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케일이라는 함수를 썼고요. 트레이닝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준화를 했고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이 학습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빼주고 나누어주는 동일한 작업을 해서 일관성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예스 사례, 즉 불임증 사례의 비율을 보니까 0.349, 약 35%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50% 근처에 와 있을 때 이 균형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 50%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면 unbalanced 된 경우이다. 즉 약간의 불균형화된 이런 자료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를 위한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형을 적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X, Y 데이터 부분에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썼습니다. 즉 학습용 데이터 셋을 여기다 썼고요. 스탠다다이즈 옵션으로는 false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X 트레인과 Y 트레인, X 트레인이라는 데이터가 표준화되어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뭐 다시 표준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hidden layers라는 이 인수의
이 C2,2를 지정했는데 이것은 바로 두 개 층에 제1층의 두 개 노드 또 제2층의 두 개 노드를 설계해 넣 그런 설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리니어로 잡았고요.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타입을 ADAM이라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경망 적합을 위해서 쓰는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이 ADAM이라는 특수한 한 옵션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run rates를 0.01로 뒀습니다. 이것은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얼마만큼 이 경사를 최근 산출된 경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0.1부터 0.001 정도의 값을 관행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로 두었는데요. 이것은 이 데이터셋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200 정도의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크지 않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도 동시에 작게 잡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만 데이터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배치 사이즈를 수만 정도라면 수백, 100 이상으로 둘 수 있겠죠. 그리고 validity proportion을 0으로 뒀는데요. 이것은 이 validity sample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validation, 검토 목적으로 따로 데이터셋을 잡는 부분을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아직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안 했고요.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 신경망의 구조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레이어 1에서는 4개, 노드들은 인풋, 그러니까 입력층은 4개의 노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층이 이제 2개의 노드로 구성되고 첫 번째 은닉층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가 2개의 노드로 구성된 은닉층이 되고요. 각각의 활성화 함수는 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이 2개의 노드로 되어 있고 소프트맥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2개의 노드로 구성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y 변수가 우리의 경우에 no yes이거든요. 이러한 그 2개의 그 범주를 취하면 이 소프트맥스 변환과 관련해선 2개의 층으로 분리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손실함수는 로그 로스와 애덤 옵티마이저이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로스 함수, 이 경우에는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혹은 바이너리 엔트로피 함수가 이 손실 함수인데요. 그거에 로그 변환을 취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그 예측할 단계인데요. 예측을 위해서 이 구축된 신경망을 쓰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X트레인으로 잡았습니다. 이거 학습 데이터이죠. 이렇게 해서 이 프리딕트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예측이라기보다는 재적합에 해당이 되고요. 재적합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분류표를 작성해 보면 과다 예측의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행이 실제 값이고요. 그리고 열이 predicted, 즉 예측 값인데 여기에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잘 된 부분이고 비대각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오류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 보면 오류율이 25 더하기 25 나누기 186은 전체 케이스 수이죠. 해보면 26.9%인데
이 값은 실제보다는 과소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습 데이터를 재적합해서 얻은 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공정하게 몇 %이냐, 오류율이 얼마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면 3 더하기 11, 이 케이스들이 오류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 62개 케이스 중에서 3 더하기 11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오류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24.2%로 학습 데이터의 오류율보다 작은데, 이것은 테스트 데이터의 구성에 있어서 특히 이 경우에 전체 데이터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우연성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학습 데이터에서의 오류율보다 테스트 데이터에서 오류율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다소 복잡하게 이 커트라인, 이 나눠지는 이 분할점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학습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바로 이 전체 데이터의 35% 정도만 이 케이스가 예스인 사례이기 때문에 50%가 아니라요. 그것을 반영하는 부분, 자동으로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칸타일, 분위수라는 함수를 써서 학습 데이터에서의 그 예측 확률의 이 분포를 받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분할점, 커트 밸류를 정했고, 그 과정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드 하나하나를 뜯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같은 데이터셋, 즉 인포트 데이터를 케라스 패키지로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라스 패키지가 물론 이제 설치가 돼야 되죠. 방식은 이제 같은데,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케라스에서는 케라스 모델 시퀀셜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이런 파이프 연산자를 씁니다. 그리고 레이어 덴스, 이제 층을 2개, 은닉층을 2개 쓰는 경우에는요, 이 2개의 레이어 덴스 함수를 쓰고, 마지막으로는 출력층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 제1 은닉층과 제2 은닉층의 노드를 각각 2개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유니트를 2로 선언하면 되고요. 액티베이션, 즉 활성화 함수 부분에 이 리니아를 선언을 하고요. 이 첫 번째 은닉층에서는 인풋 쉐이프를 정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이 공별량, 입력 변수들이 모두 몇 개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구조에 대한 요약이 제시가 되고요. 네, 아직까지는 모형이 적합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형 적합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이 컴파일 함수를 써서, 컴파일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엮어낸다라는 뜻이죠. 이 컴파일 함수에서 지정이 되는 것은 크게 3가지인데, 옵티마이저, 즉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쓰느냐 하는 것인데, 이때 RMS prop이라는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SGD, 즉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한 방법인데요. 이 RMS prop이라는 것을 쓰기로 하고, LR은 running rate, 즉 학습률입니다. 학습률을 0.01로 두겠다라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이 로스, 즉 손실함수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두기로 하고요. 이항령 목표 변수에 대해서는 뭐 아주 관례적인 그런 설정이죠. 그리고 매트릭스, 이것은 이 결과의 평가를 크로스 엔트로피 외에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정확도, 즉 오류율의 1 빼기 오류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을 제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목표 변수의 표현을 위해서 이 케라스에서 독특한 것은 to underline categoric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목표 변수가 두 개 카테고리를 갖는 경우에 두 개의 칼럼으로 구성된 one hot matrix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1이고 나머지 부분이 0인 그러한 표기가 되죠. 네. 그것을 위해서 to underline categorical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실제 이제 모형을 적합할 단계가 되었는데 그때는 네트워크, 파이프 연산자, fit 이라는 함수로 씁니다. fit 이라는 함수에서는 이 x 행렬, 즉 공별량 행렬과 목표 변수인 목표 벡터인 y가 선언이 되고요. 지정이 되고 이 폭의 수가 지정이 되는데 f폭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몇 번까지 반복해서 쓰느냐, 데이터의 반복 사용 수, 반복 횟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f폭을 100으로 했고 배치 사이즈는 1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1로 두었고 f폭은 좀 넉넉하게 1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의 중간 과정들이 쭉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100번째 f폭, 즉 100번째 반복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만 여기 따왔습니다. 이게 되면은 뭐 비교적 빨리 계산이 됩니다. 이 매트릭스 evaluate라는 함수를 써서 이 결과 매트릭의 설정이 값이 어떻게 산출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로스, 이것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 해당이 되죠. 그 값이 0.4925로 나왔고 accuracy, 즉 정확도가 0.258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 빼기 0.758이 0.242니까 24.2%의 오류율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테스트 데이터에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케라스 패키지의 컴파일 함수와 feed 함수의 사용법과 또 디폴트 값 등을 정리한 그러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용이고요. 실제 스크립트의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분류표를 만들 단계인데요. 앞에서와 같은 양식으로 이렇게 분류표를 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오류율과 또 테스트 데이터의 오류율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학습 데이터의 오류율은 뭐 25.8%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의 오류율은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는 22.6%가 나왔는데 앞에 출력 결과가 좀 달리 된 것은 여기에서 이 커트 값을 0.5로 하지 않고 이 학습 데이터에서 추정해서 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하겠습니다. 보스턴 데이터 케이스인데요. 이 데이터는 보스턴의 주택가격
관한 데이터이고 목표 변수가 MEDV인데 이것이 수치형입니다. 그러니까 회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개체수 N은 506개고요. 공별량은 모두 13개입니다. 우리가 신경망 설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닉층은 2개로 두고요. 각 층에 5개씩의 은닉 노드를 쓰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선형으로 두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매스 데이터의 보스턴 자료를 이제 부르고요. 우리가 ANN2 패키지를 써서 분석을 할 텐데요. 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설정 방식은 앞에서 분류 모형에서와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 함수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 텐데요. 이때 리그레션을 true로 놔서 회귀 목적의 신경망 구축임을 선언을 하고요. 히든 레이어는 5,5로 둠으로써 2개의 은닉층에 각각 5개씩의 은닉 노드를 쓴다는 것을 했고요. 액티베이션 펑션, 즉 활성화 함수는 리니어로 정의를 했고, 로스 타입, 즉 손실 함수는 스퀘어드로 뒀는데 회귀 모형에서는 이와 같이 제곱오차, 스퀘어드 에러를 쓰는 것이 거의 관례적이죠. 그래서 스퀘어드를 썼고요. 이 옵티미제이션 타입은 애덤이라고 하는 확률적 경사강법 SGD의 한 변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학습률 learning rate는 0.1로 뒀고 validaty 샘플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val.prop을 0으로 뒀죠. 여기에 이제 결과 부분이 나오는데 처음에 있는 것은 이 학습 데이터에서 파악이 된 평균 제곱 오차와 평균 절대값 오차를 봤습니다. 각각 23.2와 3.2고요. 이와 같이 평균 절대값 오차를 보는 이유는 평균 절대값 오차는 다소 로버스트하기 때문이죠. 즉 몇몇 특이점에 의한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2번째 단락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된 평균 제곱 오차와 평균 절대값 오차를 봤습니다. 각각 26.4와 3.7 정도로 학습 데이터에서 평가된 부분보다는 다소 크죠. 네,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선형회귀에서 평가된 테스트에서의 평균 제곱 오차, 테스트 데이터에서 그리고 평균 절대값 오차를 봤습니다. 이 신경망 모형에서보다도 오히려 약간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이 표본 크기가 크지 않은 이러한 사례에서는 통계적 모형도 상당히 강력한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리고 이어서 케라스 패키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쓴 용법과 거의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은닉층을 2개로 뒀죠. 레이어 댄스 함수를 2개를 뒀고 각각의 유닛을 5로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에서는 유닛을 1로 뒀는데 그 이유는 타겟 변수가 이 경우에 수치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은닉층이 출력층이 에서의 노드가 하나인 것을 보면 이것이 회귀 목적의 신경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함수 부분에서는 옵티마이저로 RMS prop이라는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손실 함수로서는 MSE, 그리고 동시에 출력 매트릭으로서는 MAE
mean absolute error, 즉 평균 절대값 오차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폭의 수로서는 100, 즉 데이터셋을 100번에 걸쳐서 다시 반복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배치 사이즈는 4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4개 관측을 묶어서 경사하강법 산출에, 경사 산출에 쓴다라고 하는 뜻이 되죠. 이 경우에 이 앞에 앞부분에서는 훈련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에서의 이 민스퀘어 데라 로스 값과 MAE의 값을 받고요. 뒷부분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에서 평가된 로스, 즉 민스퀘어 데라와 그리고 MAE, 민 앱솔루트 에러를 받습니다. 앞에서와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지막 example은 MNIST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제 손글씨 숫자 데이터라고 하죠. 이 학습 데이터는 그 6만 건이고 테스트 데이터가 10,000건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쓴 아라비아 숫자 0부터 9까지요. 이것을 그 픽셀로 2차원 그리드 형태로 취급하고 그것을 쭉 펼쳐서 쓰기 때문에 이 별량의 수는 784입니다. 그러니까 P가 784이고 이 앞에서 다루었던 별량들이 보통 10 내외인 거에 비하면 이것은 거의 1000단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크죠. 이런 데이터는 역시 그 케라스 패키지를 써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라스 패키지는 신경망 구조를 적합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규모가 있는 이러한 신경망의 경우에 아주 강력한 성과를 내죠.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셋 사례에서는 케라스만 코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NIST 데이터셋을 불러야 되고요. 네. 세부적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개의 이 은닉층을 썼는데요. 이 512개의 노드를 갖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층은 출력층이 되겠습니다. 출력층은 이제 그 노드 수를 10개로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출력 변수가 10개 값, 0부터 9까지요. 10개 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은닉층은 활성화 함수로 렐루, 즉 rectified linear 함수를 썼고요. 그리고 출력층에서는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로 softmax를 썼습니다. 이 컴파일 부분에서는 이 옵티미제이션과 이 손실함수인 로스 그리고 매트릭 출력 성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accuracy로 썼고요. 네, 그리고 fit라는 함수 부분에서는 epoch 수를 5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28로 뒀는데요. 여러분들이 epoch 수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을 10 정도로 한번 더 늘려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설정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evaluate를 써서 테스트 함수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를 봤는데요. 이 결과로 보자면 이 테스트 함수의 테스트 데이터에서 평가된 정확도가 98%고요. 98.03%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류표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정말 98%의 정확도이니까요. 대부분 이제 그 대각선상에 이렇게 값들이 잘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이죠. 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 R 신경망 모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다 이제 세부적인 그런 토픽도 강의 한두 개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입문 수준의 이 강의와 소개와 그리고 스크립트 제시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